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호가 단위가 좀 바뀌는 날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0원 이하 종목만 1원 단위로 올라가고 1000원 이상부터는 5원 단위로 올라갔는데 1000원부터 2000원짜리 종목들도 오늘부터는 1원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원부터 2만원까지의 호가 단위도 바뀌었죠. 그래서 만원 이상부터는 50원씩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만원부터 2만원까지는 10원씩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가 단위가 바뀐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루 겪어본 결과로는 제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지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9% 그리고 코스닥은 2%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지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수급이 좋고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들도 5종목이나 나왔죠. C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랩, 코난 테크놀로지, FST 같은 종목들 5종목이 상한가인데요. 다들 괜찮았습니다. C랩부터 FST까지 오늘 수급이 잘 받쳐주는 그런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고, 그리고 써니전자나 제주은행 이 종목들도 수급이 좋았죠. 우리기술투자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시초의 갭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좋았고, 셀바스 AI 그리고 비트나인 같은 종목들도 좋은 수급과 함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환기 종목이긴 한데 우스템 임플란트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종목 시가 갭이 굉장히 높았는데 급락하지 않고 위에서 잘 버텨졌습니다. 오늘 수급이 2553억,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환기 종목이긴 한데 돈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눌림 자리를 잘 공략을 하시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고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 연휴 동안에 3가지 기법을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종가매매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가매매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우리 이제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방에서 같이 매매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한주라이트 메탈인데요. 한주라이트 메탈 오늘 시초에 갭을 좀 띄워줬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인데 오늘 시초에 갭이 6.98% 그리고 이제 고가 기준으로 8.14% 이렇게 시초에 좀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초에 한 7% 정도 갭이 나왔는데요. 이날 1월 20일 금요일 종가의 매수 후에 좋은 갭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개념으로 하면 종가 매매를 했을 때 보통 3, 4%, 5% 정도 수익을 내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매매가 됐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은 보시는 것처럼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수급밖에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또 상승이 얼마가 나왔냐, 이걸 보고 상승의 힘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를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1347억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갔는데요. 분봉 차트를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첫날에 10시가 약간 넘은 시간, 그러니까 10시 한 10분쯤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급이 없죠. 거래대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전 1시간 남짓한 시간에 13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좋은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0일 날도 이날도 아침에 수급이 반짝 들어옵니다. 이 종목 이날 20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급등 후에 급락을 합니다. 장중에 28%가 넘게 급등을 하죠. 28.46%.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죠. 고점 대비 약 15% 정도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오늘 시초에 갭을 6.98%, 약 17% 정도 갭을 띄우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장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눌림 구간에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눌림을 볼 때 보통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지점, 아래 꼬리를 달고 지켜주는 지점, 이 지점을 눌림으로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주라이트메탈 오늘 시가갭을 띄운 다음에 주가를 밀죠. 그런데 이 앞에 꼬리 달고 지지를 받은 그 지점입니다. 이 지지 구간을 살짝 깨긴 하지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당일에만 5% 이상, 약 7% 이상 상승이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당일 단타로도 매우 좋았던, 그러니까 눌림이지만 당일 단타로도 매우 좋았던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주라이트메탈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트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수급이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들어온 거래대금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그런 요소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 에너지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 제가 오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랩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이 411억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거래대금도 아닙니다. 분봉을 보면은 아침 일찍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아예 수급이 없었어요. 오전에 들어온 수급, 그러니까 오전 11시 반 이전에 들어온 수급이 411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대금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거래대금 4,954억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 실질적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안랩, 코난넥 테크놀로지, 그리고 써니전자,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도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상승 종목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 상한가인데요. 3,186억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거래대금이 579억인데 이 종목도 분봉을 보면은 9시 반쯤 상한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약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570억, 58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T 상한가인데 523억,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써니전자, 오늘 거래대금이 1568억 들어왔습니다. 매우 좋은 거래대금 들어왔습니다.
시가갭 좋죠. 3.56%. 시가갭 높지 않고 오늘 안정적인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도 오늘 거래대금 좋습니다. 1532억 들어왔죠. 장중에 24.57%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21.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네, 이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863억 들어왔습니다. 시가갭이 좀 높았죠. 그래서 시가갭이 높아서 오늘 진입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험이 있으면 네,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시초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네, 저희 매매를 하는 방이 있는데 네, 매매를 같이 하는 방에서는 네, 우리기술투자 시초에 이렇게 매매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안랩을 오늘 이제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안랩 오늘 시초에 둘 다 좋은 종목이었죠. 우리기술투자는 네, 눌림 구간을 좀 잘 공략을 하시면 좀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장대 양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 구간을 잘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도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네, 오늘 352억인데 분봉을 보면 네, 오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352억이기 때문에 나쁜 거래대금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네, 종목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게 들어왔죠. 2,600억 들어왔습니다. 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초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기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오늘 2553억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가갭을 높게 띄우면, 보통 시가갭을 높게 띄우면 급락을 하는데,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고가권을 유지를 하루 종일 해줬습니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이긴 하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눌림 자리를 좀 잘 보고 들어가면 추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네,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환기 종목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좋은 거래대금과 함께 좋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C랩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네, 안랩, 네, 코난 테크놀로지, FST는 조금 이 종목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이렇게 보면 추세를 이렇게 거보세요. 그러면 상승 추세입니다. 써니전자도 그렇고 네, 코난 테크놀로지 당연히 상승 추세죠. 안랩 네, 이렇게 그면은 네, 추세가 상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상승이죠. 네, C랩도 네,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은 이런 상승 추세 종목들이 상승이 그러니까 좋은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이 잘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조건을 좀 넣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종목들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시가 갭부터 좀 잡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 갭부터 좀 잡을게요.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등락률 4.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높여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 다시 10% 이상,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상승이 나오기 위한 최소 등락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원칙입니다. 이거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세를 잡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 C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랩, 코난테크놀로지, 뭐 써니전자, 제주은행,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 상승 추세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조건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 조건은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일목균형표에 상승 추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로 가시면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로 가서 전환선 일봉연속 상승, 그리고 기준선 일봉연속 상승. 네, 이렇게 하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용해서 그것도 상승 추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로 가시면 여기에도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2 상한선 일봉연속 상승, 그리고 30의 2도 넣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볼밴드 수치가 하나 더 있죠. 40의 2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26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네, 등락률로 따지면 C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랩, 코난테크놀로지, 써니전자, 제주은행, 비플라이소프트, 비트나인,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포착이 됩니다. 상한가 종목이 5개인데 상한가 FST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수급 조건을 좀 넣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조건, 네, 100위로 넣을게요. 그리고 회전율 조건도 넣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것도 100위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요. 거래대금 순위를 50위,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를 50위 해서 하나씩 더 넣고, 여기에서 J하고 K, 그러니까 50위, 50위죠. 이 조건을 J하고 K 항목을 괄호로 묶은 다음에 AND를 5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종목을 다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개 종목으로 종목 수가 좀 줄어듭니다. 등락률로 보면 여전히 상한가 종목들 4종목 포착이 됩니다. C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랩, 코난테크놀로지, 그리고 써니전자, 제주은행, 비플라이소프트, 비트나인, 솔트룩스, 그리고 아이윈, 뭐 K옥션, 로보스타, 휴림로봇까지 이렇게 13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어떤가요? 좋죠?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 제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반드시 상승 추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많지 않은데도 막 상한가 가고 이연상 가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환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상한가 종목이 10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10개를 다 매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다 매매해서 다 수익을 내겠다. 욕심입니다. 과욕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거죠. 과욕, 욕심. 그런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건전한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급등하는 종목들을 다 잡아서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잡아서 다 수익을 내겠다.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고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익을 내든 손절을 하든 우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올바른 매매다. 그것이 올바른 주식 투자이고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보는 그런 올바른 매매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건, 이 조건, 상승 추세 조건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셔서 매매하시면 보다 더 나은 그런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설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의 설날인데 1월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생소한 숫자인데 2023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한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이제 매매 기법이나 차트를 보는 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종가 매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수익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선물 2탄입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 2탄으로 수익 매매에 대한 기법을 공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매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 매매가 뭔지는 아시죠? 수익 매매는 단타도 아니고 뭐 중장기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가 수익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은 보통 빠르면 이제 일주일에서 4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2주에서 한 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빠른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이제 끝날 수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에서 4주일, 한 달 사이에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은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이 수익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가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종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매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매 기법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차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매매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단타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히 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단타 매매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부근에 아주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종가 매매나 아니면은 수익 매매. 이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나 이런 매매 기법을 본인한테 이제 맞는 그런 기법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기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는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도 좋고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매 기법이 됩니다. 대신에 하나를 좀 아셔야 될 게 단타가 아니에요, 수익 매매는. 그래서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보완할 수 있고 좀 기다릴 줄만 알면 수익 매매는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것은 뇌동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함이죠. 뇌동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 기법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수익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은 도박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 매매 종목을 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매매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목표 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이 종목이 내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손절은 어떻게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종목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럼 이 종목을 왜 사셨냐 라고 여쭤보면 뭐 그냥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하길래 뭐 이렇게 원칙 없이 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칙 없는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대책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매매 기법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매 기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종목 선정이 있어야 돼요. 종목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매수 타점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절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 예상대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 예상과는 반대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손절을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 내가 10종목으로 수익을 내도 한 종목 가지고 그 수익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선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그 손절선을 지키는 것도 올바른 매매 방법의 하나입니다. 흔히들 손절을 왜 못하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면 그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손절한 다음에 그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손절한 다음에. 그리고 손절한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손절하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종목은 어때요? 잘 안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은 내가 그때 괜히 손절을 할 걸, 손절하지 말 걸 괜히 손절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것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100%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 공부를 해서 어떤 좋은 매수 자리를 찾고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기준이 100%다 맞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할 때는 좀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종목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을 선정할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본다 아니면은 그 기업의 섹터를 보고 그 섹터의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국내나 이 국내외 의 경제 상황 뭐 아니면은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 중요시한다 이렇게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물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아도 주도주가 반드시 있고 주도 섹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해도 좋고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해도 좋고 또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주도주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그 시장의 주도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의 종목 선정은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차트로 먼저 이제 알아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정배열이겠어요, 역배열이겠어요? 당연히 정배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은 그러니까 수익 매매의 매수 타점은 단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주봉상 주가의 눌림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수익. 목표 수익은 이거는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한 목표 수익은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0%에서 절반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고 15%에서 절반 수익 실현을 한 후에 20%까지 못 가고 다시 15%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선, 손절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손절선은 우리가 이제 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 자리가 되겠죠. 산 자리, 지지선에서 사는데 이 지지선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질 경우
이럴 경우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표 추가, 그리고 여기에 가격 이동평균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확인 누르면은 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5일선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할게요. 21선, 네, 21선도 조금 진하게, 61선, 61선은 네, 안 진하게 하겠습니다. 121선, 그리고 241선, 241선도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2022년의 주도주가 뭐예요? 2022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네, 금양입니다. 금양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정배열이죠. 예,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언제 정배열됐냐? 그러면 네, 2022년 7월 이후에 예,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이후에 정배열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눌림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점을 일봉으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지지선이 어딘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주봉입니다. 7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된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그리고 네, 일목균형표를 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치시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설정이 됩니다. 일목균형표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후행 스팬이나 선행 스팬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후행 스팬이나 선행 스팬을 사용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건 뭐 제 기준이에요. 예.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사용하셔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인 설정으로 가서 전환선, 기준선만 남기고, 네,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지우겠습니다. 전환선을 파란색으로 하고 조금 진하게, 그리고 기준선,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선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고,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이 전환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차입니다. 예, 여기가 2차. 예, 이렇게 해서 1차,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금양 같은 경우는 전환선 근처에 오는 게 여기에 오죠. 그래서 여기에 오고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1주, 2주, 약 한 2주가 좀 안 되는 기간에 목표 수익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그 수익 매매라고 불리는 기간 2주에서 한 달,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정도가 전형적인 수익 매매의 기간인데 이것도 개인마다 이제 좀씩 달라요. 이렇게 수익 매매의 기간을 보는 게.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2주에서 4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매매의 전형적인 기간 안에 이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한 전형적인 수익 매매의 모범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다른 종목들 작년에 이제 금양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주도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찍고 가죠.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일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해요, 이 자리가. 그런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금양처럼 주봉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하게 일목균형표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좋은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상승이 60%, 55%, 60% 이렇게 나왔는데 다 못 먹어요. 15%에서 절반, 20%에서 절반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 가시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 주봉의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준비만 돼 있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아무 종목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역배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런데 상승을 할 때 일방적으로 매일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잘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파동 안에서 그 수익 구간을 내는 것,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이 이 수익 매매의 목표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은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검색식에서 일단 이동평균을 치시고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 있습니다.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주가 이동평균 비교 라고 해서 121선이 241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봉에 들어가서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오늘 알려드린 매매 기법은 제가 정말 크게 마음 먹고 알려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가끔 댓글에 보면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알려줘도 어차피 이거 못 따라해요. 막 그런 댓글이 있는데 글쎄요. 그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는 물론 개개인마다 이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평생 주식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예의가 좀 샜는데, 네. 지금 알려드린 매매 기법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쉽고,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설날 명절이죠. 예. 설날 선물 1탄은 엊그저께 드렸고, 예. 오늘은 2탄입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 2탄으로 수익 매매 기법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셔서 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